소개 먼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김영희입니다. 현재는 서강대에 있지만 이전에는 두 증권사 리서치센터에서 센터장을 하면서요. 그 어려운 환율, 금리, 주가 이런 걸 주로 예측하고 시장 평가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네, 교수님 별명으로 여의도 족집게, 닥터둠이라고 많이 불리시는데 이게 어떤 의미세요? 여의도 적지기에는 제가 2001년 9월 9.16 테러 직전에 주가 폭락, 그 다음에 급등 이런 걸 맞췄다고 적지기 별명을 붙여줬고요. 그 다음에 2007년부터 제가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올 것이다. 2008년에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왔고요. 그 다음에 2019년에 책을 내면서 2020년에 주가가 급락하고 경제도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는데 이런 전망이 맞으면서 언론에서 저를 닥터둠이라고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별명이 더 좋으세요? 저는 닥터둠이 아니고요. 제 데이터를 해석합니다. 그래서 제 데이터가 좋게 나오면은 좋은 전망을 하고요. 데이터가 어둡게 나오면은 나쁜 전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 언론사 기자가 저를 미스터 데이터 이런 식으로 표현하던데요. 닥터둠보다는 닥터 데이터 이게 더 알맞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질문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은 학교에 계시지만 오랜 기간 여의도 주식시장에서 많은 날을 보내셨는데 가장 궁금하고 엉뚱한 질문이기도 한데 교수님의 1분기 투자 성적표가 궁금하거든요. 저는 1분기 4월 중순 지나고 있습니다만은 목표 수익률이 올해 15%였어요. 그런데 실제 수익률은 약 20% 이상 되면서 지금 비중을 좀 축소해 갖고 있습니다. 올해 성적표를 보면 주식시장 분위기는 바닥을 쳤던 작년과 딴판인 것 같은데 경기 진단은 안 좋은데 주가가 오르는 이유를 찾는다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주가가 저평가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작년에는 명목 GDP, 그 다음에 유동성 일평균 수출 금액에서 우리 주가가 가대평가됐습니다. 그래서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올해 들어서는 그 모든 경제 변수에서 가소평가됐어요. 가소평가됐던 우리 코스피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는 어렵습니다. 올해 경제는 1% 안팎 우리 경제 성장이 그렇게 낮아지면서 어려운데요. 근데 주가라는 것은 미래를 반영하거든요. 주가하고 거의 같이 움직이는 우리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라는 게 있어요. 이게 2021년 6월에 정점을 치고 주가하고 같이 떨어졌는데요. 이게 제가 예측해 보면은 3월이 아마 저점이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하기는 5월 말 가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선행지수가 저점을 치고 올라간다는 것은 올해는 경제가 어렵지만 내년 어느 시점에서는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우리 주식시장에서 먼저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그 주가가 상승한 업종을 보면은 전기 전자 업종, 철강 업종, 특히 2차 전지 업종 많이 올랐죠. 이런 것들은 경기 관련주라고 그래요. 경기 방어주, 통신주, 그 다음에 음식료 관련주 이런 것들은 올해 거의 정체됐거든요. 그런데 철강, 전기 전자, 2차 전지 이런 주가가 오른다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경기 회복을 미리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경제 기사를 보면 언제나 경기가 좋지 않다, 경기 침체다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정말로 심각한 상황인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여전히 고물가에 고금리 저성장까지 복합위기에 빠졌다고 하는데 이게 맞을까요? 올해 우리 경제는 정말 안 좋습니다. 우리 정부나 한국은행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이 1.6%될 거로 전망해 놨는데요. 제가 전망해 보면 1% 안팎으로 정부 목표치 훨씬 좀 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는 거는 경제가 성장하려면 소비가 증가해야 되는데요. 우리 가계가 그렇게 소비할 여력이 많지 않습니다. 금리가 올랐죠. 부채가 높습니다. 우리 가계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벌면은 40만 원을 원리금 상환하는 데 써야 되죠. 그리고 주가 떨어졌었죠. 최근에 집값이 떨어지니까 부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소비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고요. 투자도 기업들이 미루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무려 936조 원이나 됩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기업이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수출이에요. 우리 수출이 GDP의 거의 4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중국 경제 나빴죠. 최근에는 미국 경제마저 나빠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두 자릿수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GDP를 구성하는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이런 걸 고려하면 우리 경제가 올해 1% 정도만 성장해도 잘한 성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히 기업 심리는 많이 악화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기업 경기 실사지수라고 발표하는데요. 이게 지금 과거 평균보다 훨씬 밑에 있고요. 특히 더 심각한 거는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경기가 더 나쁘다고 대답하고 있고요. 수출기업이 내수기업보다 더 나쁘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98년 외환위기를 겪을 때 그때 이후 처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경제는 나쁜 상태고요. 여기다가 물가 상승률도 아직도 높습니다. 물론 물가 상승률이 작년 6%대까지 7월에 올라갔습니다만 최근에 4.2%까지 낮아지긴 했어요. 그래도 한국은행이 목표로 설정한 2%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경기는 나쁜데도 아직도 물가 상승률은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리도 물론 조금 낮아지고 있어요. 낮아지고는 있는데 아직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가 많은 기업이나 가계에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기업의 36%, 중소기업의 50%가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이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 중소기업 50% 거의 절반이죠. 대기업 포함해서 36%가 1년간 영업이익 내가지고 이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현재 우리 경제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금융시장과 부동산 경제 모두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경로 아니겠습니까? 보면 금리 동결기로 전환이 되었고 빠르면 연내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라는 시장 예측이 있던데 동의하시나요? 예, 우리 기준금리가 0.5%에서 3.5%가 올렸고요. 최근에 두 번의 통화정책 방향 결정에 의해서 금리를 동결했었죠. 그런데 저는 빠르면 3분기 후반, 늦어도 4분기에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둡거든요. 우리 잠재 성장이 2%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실제 경제 성장이 1% 안팎일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경제가 능력 이하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능력을 잠재 GDP라고 그러는데 실제 GDP가 그 밑으로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물가가 높지만은 소비, 투자, 수출 등 수요가 부족하니까 아마 4분기 가면은 물가 상승률이 3% 초반 혹은 2% 후반까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경제도 나쁘고 4분기 가면 물가 상승률도 상당히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은 우리나라하고 미국 금리 차가 크자도 금리 인하 환경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미국도 조만간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4분기에는 금리를 인하할 겁니다. 현재는 미국 소비 좋고 고용도 좋죠. 그런데 앞으로 미국 소비가 감소하면서 빠르면 2분기 후반, 3분기에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미국 소비자들이 소비할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미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1%나 돼요. 작년에 미국 경제가 2.1% 성장했는데요. 소비의 경제 성장 기여도가 1.9%포인트였습니다. 만약 소비가 증가하지 않았다면 미국 경제 성장률이 2.1%가 아니라 0.2%였다는 거죠. 그런데 소비가 감소할 요인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어요. 작년에 미국 임금은 올랐지만 물가보다도 덜 올랐죠. 그래서 실질 가처분 소득은 정체 혹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가계저축률 작년에 3.7%였습니다. 장기 평균이 한 6% 정도 되는데 평균보다 훨씬 낮고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이었죠. 그때 가계저축률이 3.4%였습니다. 가계저축이 이렇게 낮아졌다는 것은 미국 가계가 그동안 저축했던 돈을 많이 써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 주가가 작년 하반기부터 떨어졌죠. 최근에 집값까지 떨어지니까 미국 가계 부가 줄어들고 있어요. 소위 역의 효과라고 그러는데요. 부가 줄어들면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금리 인상 시차 효과인데요. 미국 가계가 금리를 인상하고 난 다음에 한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를 가장 많이 줄이게 됩니다. 작년 3월부터 미국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렸기 때문에 아마 올 2분기 중후반부터 금리 인상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런 거 네 가지 요인 때문에 미국 가계가 소비를 줄이게 되면요. 아마 기업 매출도 금방 줄어들게 될 거예요. 기업 매출이 줄어들면은 기업 경영자들은 일자리를 너무 많이 창출해놨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일자리를 줄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빠르면 2분기 후반 늦어도 3분기에는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미국 연준도 아마 빠르면은 4분기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하고 우리 금리 차도 점차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실 각국 중앙은행들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해 왔잖아요. 근데 확실히 물가가 잡히는 게 맞나요? 물가 상승률이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같은 데는 작년 6월에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 물가가 9.1%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최근 5% 안팎까지 떨어졌고요. 우리 소비자 물가도 작년 7월에 6.3%였었죠. 그런데 3월 보니까 4.2%로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각국의 중앙은행이 목표하는 물가 수준 상승률이 2%예요. 그것보다는 높지만은 물가 상승률은 서서히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금리를 인상하면은 결국 시차를 두고 소비하고 투자, 수요가 줄어듭니다. 물론 공급 측면에서 물가 상승률은 통화 정책으로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WTI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유가 지표로 사용한 건데요. 이게 작년에 120달러까지 갔다가 최근에는 70달러 안팎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유가도 떨어지니까 물가가 점점 잡히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중앙은행이 목표 수준까지는 안 내려갔습니다만은 아마 내년 상반기 가면은 우리나라, 미국도 거의 2%대까지 떨어지면서 물가 상승률은 점차 낮아지고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효과가 점차로 나타날 것으로 내다 보입니다.